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테이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문의가 많으셨던 RA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RA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A는 리서치 어시스턴트의 줄임말이고요. 통칭 인턴을 부르는 말이에요. 컨설팅에서 있는 RA라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RA, 팀을 이제 서포팅해주고 채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RA와 전환이 연계되어 있는 유형의 RA가 있는 것 같아요.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즌트 리서처라고 해서 진짜 리서치만 도와주는 RA들을 채용을 하고 소수를 되게 채용을 하는 이제 상황이고, 채용과는 연계가 크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SB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 면접 보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거의 BA의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ACT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ACT라는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템프라는 리서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CT라는 거는 이번 가을에 처음 생겼는데 전환이 사실 되지는 않고 여기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실제 면접을 보실 때 면접 프로세스의 몇 단계를 생략시켜준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BCG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젝트 팀에서 각각 뽑는 RA여서 공식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혹은 알바처럼 쓰는 템프가 있다라는 건 없고 다 그냥 RA.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RA라는 걸 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합격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RA를 뽑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실제로 프로젝트 팀에 채용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4개의 포인트를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애티튜드. 얼마나 이거를 간절하게 하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은지 요거를 봤던 이유는 찾아도 안 나오는 결국 리서치들을 부탁드릴 때가 많은데 애티튜드에 따라서 어떻게든 되게끔 해오시는 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로라도 찾아오시는 분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라고 멈추시는 분, 여기서 이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밸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티튜드를 처음에 받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구조화 능력이 되는가. 간단한 케이스 인터뷰를 드려요. 드린 질문을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조적으로 나누시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지에 대한 구조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제가 어떤 업무를 시켰을 때 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쪼개면 4개로 쪼갤 수 있을 거고 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일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영어 능력.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영어를 해야 되는 리서치들을 다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전에 RA 경험이 있으신지를 좀 보는 편인데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이 문화에 빨리 녹아드시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종합해서 뽑았던 것 같고, 순서대로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종관님은 RA를 뽑으실 때 어떤 포인트 위주로 이제 보셨던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저는 RA 뽑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본질적으로는 도구님이 얘기한 거에 다 동의를 하고, 저는 그 프로젝트마다 제가 필요한 역량을 더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컨설턴트의 필요한 역량에 따라서 좀 셀렉티브하게 취사 선택을 한다. 역으로 지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한번 최대한 많이 써보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맞는 팀에 오히려 가는 식이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하는 RA는 뭘 잘하는 거냐? 제가 BCG에 있었을 때 기준으로는 실제로 RA가 근무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HR팀에서 이 RA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종이가 날아와요. 네. 평가를 할 때 기준은 1점에서 5점 사이에 스케일을 주게 되고 1점이 높은 점수, 5점이 낮은 점수, 이렇게 단순하게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의 RA는 3점을 받습니다. 3점 밑으로 이제 받는 분은 거의 못 받고 그건 진짜 못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3점을 받기 때문에 3점은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잘하려고 들어갔지 평범한 인상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하시는 분은 2점을 받고요. 되게 소수의 분은 1점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설명을 드리면 2점은 시킨 걸 잘해온 사람, 1점은 시킨 거를 벗어나서 비욘드 익스펙테이션한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점을 받기도 사실 쉽지는 않다. 시키는 게 워낙 많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시킨 것만 따박따박 잘해오기 되게 어렵고, 시킨 거를 다 꼬박꼬박 하면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해온다? 1점을 받게 되고,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면접을 보실 때 조금의 베네핏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리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레퓨테이션이 달려있으면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럼 들어왔을 때 잘하는 RA의 특성이 뭐냐? 공통점을 보자면 어떤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나요? 비욘드 익스펙테이션, 시킨 거 말고 그 외를 한다는 게, 첫 번째는 클래리피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본질적인 질문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맞는 그 답들을 저한테 주는 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점점 잘하다 보면 저랑 그거를 같이 풀고 있는 RA까지 생기더라고요. 클래리피케이션이 좋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커넥트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좀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풀려보려고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커넥팅 업계에 들어왔거나 본인이 창업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네, 저도 돌아보면 공통점이 첫 번째, 시킨 기본을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되게 손이 빠르거나 이해가 빠르거나 서치가 빠르거나 그런 특징이 있어서 뭐든 가지고 오는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요. 두 번째, 비욘드 익스펙테이션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걸 왜 시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면 네 하고 하는 사람과 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보시면 메시지가 강화될 것 같아요 라는 걸 찾아오시는 분들. 세 번째는 센스가 있어요. 일센스도 있는데 일상생활의 센스도 포함되는 거라서 사실은 팀원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저희랑도 이제 밥 먹을 때도 편하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잘하는 RA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RA라는 분들이 하는 업무를 좀 더 이해해보면 명확할 텐데 컨설턴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답이 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해주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좀 같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같이 좀 백업한다는 접근을 하는 거, 그게 좀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네요. RA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전환형 RA와 일반 RA 간의 프로세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환형 R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규직 프로세스만큼이나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물론 정규직만큼의 기대치는 없겠지만 그 2라운드, 3라운드를 보고 가면서 7, 80% 정도의 실력은 보여주셔야 입사를 하는 그 단계이고요. 뭐 10분 정도 필드 인터뷰, 나머지 시간 케이스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로젝트 팀에서 뽑는 RA 지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RA 면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규직보다는 프로세스가 훨씬 짧고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면접을 보게 돼요.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두 단계를 하게 될 경우에 1단계는 이제 직접 일하게 될 이제 팀의 팀원들이 나와서 한 분 1대1로 면접을 보게 되고 2라운드는 잘 없는데 가끔 내가 진짜 일해야 되는 팀의 PM급 분이 면접을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면접도 보통 20분에서 40분 사이로 이루어질 거고 필드 인터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빡세게 보는 경우에는 본격 케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 면접을 보는 수준의 케이스 면접을 내고 거기서 어디까지 해내는지를 보고 채용을 하게 된다. RA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필드 인터뷰를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정규직 인터뷰는 케이스에 좀 포커스가 많이 있다면 이 RA 분들 같은 경우는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애티튜드가 얼마나 좋은지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레주메를 기반으로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잘하는 RA 중에서도 면접을 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RA가 있고 떨어지는 RA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공통점은 뭐냐? 뭐 일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좀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 RA가 끝나고 나면 저랑 연락을 주고 받는 분이 거의 없는데 합격하셨던 분들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은 저한테 막 연락을 계속 하시고 만나달라고 하시고 막 인터뷰를 봐달라고 하시고 밥 먹자라고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실제로 합격률이 훨씬 높았던 것 같고 컨설팅에서 바라는 인재상 자체도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아웃고잉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정보에 대한 노출 막 인터뷰에 대한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합격률 높은 거랑 되게 유사한 상관관계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에 대해서 조언을 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너의 그 어그레시브함을 다 끌어올려야 된다. 사람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너가 할 수 있는 배움 다 배워야 되고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정말 잘한다는 친구들 중에서의 또 경쟁이잖아요. 나의 엄청난 어그레시브함과 노력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일단 그 마인드를 먹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붙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완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서 공고를 찾고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고를 찾는 방식은 내부적으로만 나오는 공고도 있는 것 같아요. 학회 선배나 학교 선배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만 도는 공고가 있다. 두 번째는 퍼블릭하게 다 올라옵니다. 최대한 많은 풀을 보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뽑았을 때도 주요 대학 경력개발센터에 다 올리고요. 보낼 수 있는 학회에 다 뿌리고요. 컨설팅 관련된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다 올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걸 내가 매번 흩어져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모아져 있는 사이트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올라오는 모든 걸 긁어서 붙여놓고 단톡방에서도 이런 게 올라왔다라는 걸 알림을 드리고 메일도 드리고 있으니 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2년 상반기 이제 프로세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다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회사부터 고르셔서 RA도 체험해보시고 내가 원하시는 회사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